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1차 예산 210억 원 가운데 90억 원을 삭감하면서 지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충청 홀대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동을 걸었던 민주당은 물론 묵시적 동의를 해준 국민의힘까지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산결산위원회가 마지막 기회인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관련 예산 210억 원 가운데 90억이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에서 삭감됐습니다. 90억은 윤 대통령이 직접 신축 청사 설계비로 증액시켜준 금액인데 고스란히 깎은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패싱이란 지적까지 나옵니다. 대전시 의원들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대전 5개 구청장들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전에서 빼앗아간 이후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 정치권이 멋대로 예산을 반토막 내고 지역 염원을 외면했다며 원안 복구가 되지 않으면 국회 상경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위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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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이 이전할 서구 지역 시민단체들도 정부 대전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방위 여야 의원들을 성토했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은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소위 위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삭감에 크게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 모두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복원되지 않으면 이전 예산은 삭감된 채 확정됩니다. 대전 충남 출신 예결위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민주당 박영순, 문진석, 홍성국 의원 등 4명으로 얼마만큼 공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충청권의 주요 현안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 협의해서 충청권의 주요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삭감 책임론에 그래도 예산이 확보된 게 어디냐고 밝혀 비판을 불렀던 민주당도 어떻게든 되살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90억을 삭감한 예산을 살리면 더 좋겠는데 이번에 이제 예결위 소위 증액 과정에서 증액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이 예산이 부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심사를 거쳐 17일부터 감액과 증액을 조정하는 소위가 가동될 예정이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원안 복구의 분수령입니다. 90억 원이 삭감되면서 1차 이전 규모가 줄고 일정 차질도 예상되는 만큼 예산 복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지역 의원들과 대전시의 초당적인 협력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어젯밤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의 여파로 대전역과 서대전역에서도 운행 중단 등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5분쯤 대전에서 출발해 서울로 도착하는 KTX 열차가 운행이 중지되는 등 오늘 오후 5시까지 서울과 대전을 오가는 KTX와 일반 열차 83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열차 운행은 사고 20시간여 만인 오늘 오후 5시 반쯤 정상화됐으며 어제부터 모두 106대의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228대의 운행이 조정됐습니다. 충북 괴산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주말 서산에서도 규모 2.5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이 잇따르면서 충청권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지진에 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오후 1시 20분쯤 서산시 북북서쪽 22km 해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괴산에서 발생한 4.1 규모의 지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서산에서는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인 진도 3 정도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청권에서 일주일 사이 지진이 잇따랐고 지난 2014년에도 태안 서경열비열도 인근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나는 등 충청권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1978년 홍성에선 규모 5.0의 지진으로 건물 120여 채가 파손되고 1,200여 채의 가옥동에서 균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진도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반도 내에서 충청도 지역이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고에도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의 내진 보강된 비율인 지역 내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세종과 대전의 내진율은 21.8%와 19.1%로 내진 대비는 건물 5곳 중 1곳에 그치고 노후 건물이 많은 충남은 13.7%로 더 낮았습니다. 특히 학교나 시청 등 내진 보강을 하는 공공건축물에 비해 기존에 지어진 민간 건축물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진 보강 공사에만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법으로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보강 비용이 들어가고 보강 공사를 하는 동안에 일단 건물을 비워야 되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비용 부담이 큰 거죠.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진 보강이 된 건물의 용적률을 10% 늘려주고 내진 성능을 평가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한 유인책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의 건물부터라도 내진 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다음 달까지 충남도 내 15개 시군 농어민 23만 3,800여 명에게 농어민 수당 1,488억 원이 올해 처음으로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농어민 수당은 올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도민 가운데 농어민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가구별로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 원이며 부부는 90만 원, 부부의 자녀 1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1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충남도가 여성 농업인들에게 매년 20만 원씩 지급하는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여성 농업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은 과중한 농작업에 가사까지 하면서 지원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라며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농어민 수당은 가구에서 개인으로 바꾸고 스마트팜 보급 등 농업 구조 개혁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에 대한 연 20만 원의 바우처를 이번에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발사된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구에서 120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우주에서 BTS 뮤직비디오와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사진 등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다누리는 다음 달 말 임무 궤도에 진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다이너마이트가 한 번의 끊김도 없이 재생됩니다.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난 8월 25일과 10월 28일 지구와 120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우주에서 보낸 영상입니다. 다누리에는 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우주 인터넷 탑재체가 실려 있는데 동영상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상과 달리 수시로 통신이 끊어지는 극한 우주 상황에서도 달 탐사 과정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송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주 탐사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 자체가 우주 인터넷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송 지연이라든지 끊김이 있더라도 우리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는 게 달이 지구 앞을 지나가는 생생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3시간 동안 촬영된 것으로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보내왔습니다. 다누리는 지금까지 3번의 궤적 수정을 성공했고 현재 지구로부터 105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초속 540m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총 4번의 궤적 수정 기동이 남아 있고요. 이 기동들을 활용해서 달에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그 날짜에 원하고자 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달에 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는 오는 12월 17일까지 600만 킬로미터를 항행해 달 궤도에 도착하며 12월 말에는 임무 궤도에 진입해 내년 1월부터 달 상공 100km를 돌며 달 착륙 후보지를 찾는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충남 지역 부상자가 3명 더 늘었습니다. 충남도는 천안과 보령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2명과 예산 거주 20대 남성 1명이 사고 당시 다쳐 치료를 받고 퇴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에서 부상자 명단을 받은 충남도는 피해 인원을 추가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로써 충남 지역에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고 대전에서 5명이 숨져 우리 지역에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천안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10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장의 선고 공판이 오는 9일 열립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2010년부터 11년 동안 천여 차례 이상 학원 강의실 등에서 자매 2명을 성폭행하거나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9살 학원장 A씨에 대한 선고를 9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위를 이용한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희망한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집값 하락, 거래 위축 등 주택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오늘부터 대전과 충남 5개 단지가 한꺼번에 분양에 들어가 청약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한화건설의 대전하카 872가구, 호반건설의 천안일봉 1,429가구 등 대전 충남 5개 단지 4,800여 가구가 오늘 특별 공급에 이어 내일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을 접수합니다. 또 오는 14일부터 대전 용문 1, 2, 3 재건축 단지, 17일부터 갑천 2블록 청약이 시작되는 등 이달 대전에서 4개 단지 3,800여 가구, 충남에서 6개 단지 4,200여 가구가 분양됩니다. 드론은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종종 활용되지만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선 아직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높이에 한계가 있는 사다리차를 대신해 소방 드론을 활용하면 소와 분말을 뿌리고 최고 150m 높이의 고층 건물 화재 진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강진원 기자입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울산 33층 아파트 화재. 사다리차가 있지만 고층까지는 직접 접근이 불가능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100명 가까운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불이 나자 사람들이 일제히 대피합니다. 119 구조대가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사이 드론 석 대가 높이 솟구치더니 소와 강화액을 투여합니다. 살수용 드론은 소방호스를 연결한 뒤 고층 현장에 접근해 정확하게 물을 쏘아대고 제동용 드론은 유독가스가 번지는 걸 막아주면서 화재 진압이 마무리됩니다. 현재 고층 건물의 경우 사다리차는 높이에 한계가 있는 데다 장비 전개에 긴 시간이 걸리지만 드론을 투입할 경우 최고 150m까지 빠르게 진압할 수 있습니다. 고가 사다리가 이제 전개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 시간보다 더 단축해서 그 드론이 이륙을 해서 고층 환자에 진압을 하게 된다면은 재산과 생명을 더 빨리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소방용 드론들을 한자리에 모아 현장 투입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투척용 드론은 강화액을 16발 장착해 발화점에 정확히 떨어뜨리고 살수용 드론은 최대 50kg의 물을 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소화 약재 투여와 살수, 제독, 구조수색 등 화재 진압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종류의 드론이 등장했고 특히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제공해 통제하도록 하는 관제용 드론까지 선보였습니다. 대규모 화재 현장에서는 한눈에 현장을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드론을 활용해서 공중에서 입체적인 영상을 제공하면 현장 지휘관들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작전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재난 현장에서는 드론이 수색이나 영상 전송 등에만 투입되고 있지만 연구 개발이 빠르게 진행 중인 만큼 드론의 활용도는 한층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시지부가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에서 할부거래 피해 사례와 예방을 주제로 정보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소비자 동의 없이 상조 할부금이 인출됐을 경우와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뒤 할부 전환 시 할부 항변권 행사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할부거래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알립니다.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5.4% 증가해 4인 가족 기준 평균 40만 2,936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시지부가 대형 유통매장과 대형 슈퍼, 전통시장 등에서 김장용품 16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34만 465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대형 슈퍼는 41만 4,668원, 대형 유통매장은 45만 3,68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가시 지난해 대비 145.5%나 올랐고 무도 81%나 올랐지만 새우젓이 28.3%, 배추는 5.4% 정도 내렸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최근 잇따른 공직자들의 비위 사건과 관련해 군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와 함께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태안군에서는 팀장급 공무원이 동물 방역 사업을 하면서 42차례에 걸쳐 9억 2천만 원을 부정 집행하고 횡령한 정황이 감사에 적발돼 고발됐습니다. 또 군 환경관리센터 팀장급 직원 2명이 회식비 명목으로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다른 직원은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최근 1년간 대전 지역 자영업자 10,000명이 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대전의 자영업자 수는 13만 6천 명으로 1년 전 14만 6천 명에 비해 6.9% 감소했으며 이는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지난 2019년 9월의 자영업자 수 13만 3천 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 들어 대전의 자영업자 수는 1, 2월 14만 4천 명, 3월에서 5월 14만 2천 명, 7월에서 8월 13만 7천 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산 인삼축제가 한국상품학회 주최 2022년 대한민국 상품대상에서 축제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금산 인삼축제는 인삼약초 판매량을 크게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